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네, 요즘에 좀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솔솔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도 소중한 우리들의 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든 질병은 다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모든 만사가 바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질병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네, 건강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질환의 원인이 뭘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개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뭐 굉장히 다양하죠. 알츠하이머, 그리고 또 파킨슨, 치매, 요 각각의 질환만으로도 원인이 정말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바로 단백질의 축적에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타우 단백질의 변형입니다. 원래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의 미세소관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 서로 엉키고 축적이 되어서 바로 신경세포 사멸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염증 반응이죠. 이제 미세 악교세포라고도 하고 교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미세 악교세포, 교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서 뇌 염증이 지속이 되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염증 반응도 역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정 영양이 결핍되어서 또 이러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파킨슨입니다. 네. 이 파킨슨도 일단 단백질 이상 축적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산화 스트레스와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들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 결핍과 운동 부족을 들었고요. 다음에 가끔이지만 이제 그 중금속, 네,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파킨슨에 걸리기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과도한 생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이게 뇌세포 사이에 플라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얘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영양 결핍과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치매 그리고 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인들은 정말 굉장히 많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뇌질환의 원인을 세 가지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이상 단백질의 축적, 그리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결핍으로 인한 염증과 쌓인 노폐물 때문에 뇌질환이 생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원인이니까 이 원인들을 하나 해결해 나가면은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뇌질환의 원인 첫 번째, 이상 단백질의 축적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상 단백질의 관리는 비타민 B 약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B6, 9, 12. 얘네들이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혈관에 굉장히 큰 적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이제 그 메티오틴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비타민 B 6, 9, 12가 있어야만이 시스테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6, 9, 12가 제대로 없으면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장과 뇌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 장에서 면역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부분 70-80%가 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특히 세로토닌은 95%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전구체라고 그냥 일명 이야기도 해요. 이게 트립토판인데요. 이 트립토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타민 B6, 9, 12가 있어야 세로토닌으로 제대로 인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세로토닌이 또 밤에 인제 우리가 불을 끄고 자게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이제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비타민 B 복합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네. 비타민 B는 일단 탄단지 대사에 필수예요. 그래서 좋은 비타민 B,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 B를 드시면은 이게 무기력하시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반짝 기운이 난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탄단지 대사의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 1, 2 에서부터 12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네. 에너지를 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와, 비타민 B3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따로 나이아신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9, 12 이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모시스테인과 연관이 되어 있고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해서 염증 혈액 염증 이거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B 네, 9도 역시 엽산이라고 하죠. 이거는 기형아 예방을 해 주는 데 굉장히 큰 관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비복합체다. 자, 비타민 비복합체는 이기는 몸을 보면 요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탄단지를 우리 인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통해서 아미노산 그리고 또 포도당 그리고 이제 지방산으로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은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지방산, 뭐 글리세롤 이런 애들이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는 거죠. TCA 회로를 돌리는 대로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TCA 회로를 돌리는 것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에너지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비타민 B1부터 12까지 팀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B3는요, 우리가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NAD라고 해서 노화 지연 물질, 예, 노화 지연 물질의 전고 물질로 밝혀졌어요. 이 NAD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NAD는 노화 지연 물질이다, 저속 노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항노화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NAD의 전고체가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NAD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아신은요, 우리가 흡수가 잘 되는 것을 먹으면은 얘가 난개르한스섬을 자극을 해서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게 또 백혈구가 집중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백혈구라고 하는 요 혈액 그 구성 자체가 염증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염증을 치료하고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가서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집중 이동을 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좋은 현상이죠. 네. 그래서 환자혁명에서는 현대인에게 비타민 비복합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PM에서는 이제 액티바이즈에 비타민 B1부터 이렇게 12까지 액티바이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적혈구를 생성해주고 체온을 올려주고 그리고 단백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PM 제품은 사실 지금 한 80여 가지 특허가 나와 있는데요. 이 80여 가지의 특허가 어떤 물질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어떤 흡수 과정에 대한 특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까지 안전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그런 NTC라고 하는 그런 흡수 과정의 특허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산소 운반을 해준다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까 플러시 현상을 액티바이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명했다는 혼합물의 또 다른 효과는 혈액순환이 상당히 눈에 띄게 촉진이 되면서 혼합물 자체의 효과가 10분이 경과하면 특정 부위의 열감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이상 단백질의 축적이었고요. 두 번째 원인 뇌의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에서 시작이 되죠. 특히 뇌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로 보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과다가 되면은 우리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손상을 하고, 그리고 신경의 퇴행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의학 박사님인 김동화 박사님께서 강의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활성산소가 너무 과다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돌연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활성산소 중화는 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항산화제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산화체는 원래 우리 몸에서 엄마한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30대부터 이 항산화체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산화체는 줄어드는데 우리 몸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나이 들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런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산화질소, 코큐텐, 뭐 식물내재, 영양소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먹어주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항산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PM은 항산화제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항산화제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파워 칵테일에는 비타민 A, C, E, 셀레늄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듀오에는 오메가3와 코큐텐이 들어있고, 그리고 리스트레이트에는 아연구리, 망간, 셀레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젤슈치는 아예 그냥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죠. 비타민 A, C, E, 셀레늄이죠. 뮤노겐에는 이렇게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염증과 노폐물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세포의 염증은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 보면 염증을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 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약이 생기기 전에 염증 치료를 비타민, 미네랄로 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염증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 뇌에는 노폐물이 많이 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경석 그 박사님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이런 뇌질환을 예방하려면 뇌척수액에 주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뇌척수액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뇌척수액을 이야기하기 전에 뇌세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뇌세포는 엄청 많아요. 1000억 개가 되는데 이 1000억 개의 10배가 교세포예요. 뇌세포를 보호하는 교세포. 얘네들은 뭐냐면 이 교자가 이게 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세포에 산소와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쓸모없는 신경세포를 정리하고 기능을 다한 신경세포를 사멸을 유도해서 이렇게 뇌척수가 왔을 때 이렇게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세포인데, 그러니까 뇌세포의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는요, 전체 에너지의 30% 써요. 그리고 심장 박출량의 25%가 뇌로 가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많이 하는 대신에 노폐물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노폐물이 가장 많은 우리의 뇌, 어떻게 청소가 될까요? 네, 하루에 500몰이라고 하는 뇌척수가 숙면 시에 청소를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숙면과 그 척추는 굉장히 우리 뇌척수액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뇌척수액을 원활하게 해주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숙면이다. 이렇게 몸신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숙면 시에는 뇌청소를 한다는 거죠. 잠을 자면 우리가 뇌세포가 활동을 정지하고 혈액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혈액이 빠져나간 자리에 뇌척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뇌척수가 이상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해서 뇌막 림프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뇌척수액이 만약에 하루에 500몰 정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숙면을 해서 밤에 이렇게 뇌척수액이 뇌로 올라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뇌척수액이 부족하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암일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뇌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뇌질환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숙면에 필요한 8종의 미네랄이 리스토레이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2대 1대 1로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멜라토닌 전구체를 활성화시켜서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고요. 아연구리 망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밤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요. 크롬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세로토닌을 장에서 만들어내줘요. 셀레늄은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8가지의 이 미네랄은 이렇게 숙면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숙면에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트립토판이에요. 우리 웨이에는 이렇게 그 14가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이 이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뇌질환에 도움되는 영양소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인데 우리 뇌세포는 중요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질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메가3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뇌는 학습과 기억을 위한 시냅스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이때 인지질이 많이 또 필요해요. 코엔자임 Q10은 뇌는 체중의 2%지만 에너지의 20-30%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하면은 비타민 B 복합체와 그리고 또 바로 코엔자임 Q1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낼 때 바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코큐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듀오 말씀드렸고요. 또 장이 중요해요. 뇌는 장과 뇌는 한 몸이다. 뇌와 장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장뇌축이라고 하는 이유도 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뇌장축이라고 안 하고 장뇌축이라고 하거든요. 장은 제2의 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세로토닌, 즉 멜라토닌의 전구체가 95% 이상 만들어지고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냥 제가 이거는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뇌와 장은 미주신경으로 인해서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자폐증이나 우울증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장부터 건강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파킨슨이나 아니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 우울증, 자폐증 이렇게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게 변에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또 장누수와 가스, 설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약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항생제나 스트레스 얘네들이 장에 있는 미생물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파워 칵테일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아침 주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유산균도 이렇게 중요한 유산균 2가지가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수용성 4가지, 불용성 3가지 이렇게 비율이 잘 맞춰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질소예요. 우리 산화질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원래 우리 몸속에 이제 혈관 내피에서 이렇게 가스예요. 이렇게 타닥타닥 나오는 가스인데 이 산화질소가 잘 나와야만이 우리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고 이렇게 넓혀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만약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가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온몸에 그런 영양소는 다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산화질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구성 성분이 이루어진 게 바로 뮤노겐입니다. 이게 L-아르기닌, 시트룰린, 비타민 C, E, 여기도 보세요. 6, 9, 12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책 제목이 그래요. 심혈관 질환 이제 없어. 뭐만 있으면 산화질소만 있으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네. 자, 오늘은 한번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네. 우리 소중한 뇌. 우리가 정말 뇌 중요하죠. 그쵸?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뇌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못 알아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뇌질환인데요. 이 뇌질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못된 이상 단백질의 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그리고 염증과 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려면 균형 잡힌 영양을 잘 우리 몸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푹 주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한다면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고 정상적으로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네, 아주 심플하죠.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한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0조 개의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산소와 그리고 또 영양분과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면 당연히 노폐물이 생기겠죠. 노폐물을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노폐물이 잘 처리가 안 되면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탄단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네,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챙겨서 흡수가 좋은 걸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잘 챙겨서 드시면은 굉장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사실 저는 비타민 미네랄의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어디에서, 어느 몸에서, 어디 구석에서 하는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단지 이제 천연 유래 물질로 만들어진 PM이라고 하는 정말 인증도 잘 되어 있고 안전하고 굉장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NTC라고 하죠. 네, 내가 필요한 곳까지 가는 그런 NTC라고 하는 영양소 전달 개념과 뭐 큘론리스트니 뭐 이러한 튜브니 뭐 할랄, 코셔 이러한 인증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PM 제품을 통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비타민 미네랄 잘 챙겨 드시고 여러분 항노화 이루세요. 저속 노화. 네.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항노화와 저속 노화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